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어 그리고 영어, 우리말까지 3개 국어를 동시에 발음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언어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말에 없는 글자에는 새로 개발한 글자로 각각의 발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라떼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라떼라는 말은 우유를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어죠. 그래서 이 우유라는 발음이 이탈리아어에서는 라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도 알았대 몰랐대 이런 표현에서처럼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한 발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이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대 몰랐대 이 몰랐대입니다. 몰랐대 몰랐대에서 모를 빼고 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라떼 이렇게 발음해 볼 수 있죠. 모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대 몰랐대 라떼. 자, 이 발음이 앞에서 모를 빼버리면 리을이 겹칩니다. 영어의 L 발음 혹은 알파벳을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에서 L 발음은 리을이 두 개, 쌍리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떼에서처럼 모를 빼고 리을과 뒤에 나오는 리을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L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 몰라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을 발음이 있는 상태에서 라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의 L 발음은 자음이 두 개입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자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 기호 하나로 소리 두 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각각의 소리에 하나의 음소 표기, 문자 표기를 적용하죠. 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L과 마지막에 알파벳에서 X 뒤쪽에 있죠. XYZ에서 X에 해당하는 소리. L과 X는 자음 두 개입니다. 자음 두 개의 소리를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첫 글자에 나온다면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 리을 한 번이 아니라 리을 두 번이고요. 이러한 발음은 이탈리아어에서는 라떼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는 라떼 혹은 라테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티읕으로 소리 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쌍디귿으로 소리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어에서는 쌍디귿 소리가 S 뒤에 올 때만 나오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영어에서는 쌍디귿 소리나 티읕 소리 혹은 디귿 소리가 서로 구별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변별음이라고 언어학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요. 소리를 구별하고 의미를 구별하는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 뒤에 티읕이 온다면 영어에서는 티읕 발음을 하겠죠. 때 발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어 특성이고요. 반면에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는 때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유라는 단어, 이탈리아어 L이 들어갔죠. L이 들어간 이 라떼는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죠. 원액 커피에 이제 L이 들어간 이 라떼가 들어간 우유, 커피에 우유를 섞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은 L 발음이 맨 앞에 왔을 때는 알파벳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이탈리아어에서 발음이 영어 발음으로 오면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영어권의 입장에서는 이 이탈리아어가 또 외래어나 외국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소리가 다르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라떼는 이탈리아어고요. 라테이 이렇게 발음한다면 영어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라떼라고 L을 한 번만 소리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주저하면서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라떼 같은 경우도 커피하고 연관지어서 소리가 나겠죠. 커피의 종류 중에 라떼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F 소리는 L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영어의 F 소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사용해서 나타냈고요. 소리를 내는 방법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offee, coffee,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내는 소리입니다. coffee, 이 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말 P와 이 소리의 차이점은 계속해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F 소리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커피의 종류 중에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에스프레스 이 발음에 해당하고요. 글자 표기를 보시면 에스프레스 이렇게 발음 표기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어나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S 뒤에 P 발음이 있을 때 이렇게 P 발음을 하는 것, 특히 이탈리아어에서는 P 소리가 우리말 쌍비읍 소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에스프레스의 뜻은 고속, 굉장히 빠른 것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이 커피의 종류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인류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아침에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정말 5분만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출근 시간도 급하고 또 잠은 덜 깬 상태.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를 빠르게 내려서 마실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리고 정신도 바짝 들게 아주 쓴맛을 원액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한 커피, 그게 바로 에스프레소가 되겠고요. 이탈리아어 발음에서는 왼쪽이고 오른쪽에는 에스프레소, 이 발음은 영어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글자 표기를 보시면 첫 소리에 쌍비읍에 리을까지 섞은 이러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S 뒤에 영어에서는 쌍비읍 소리가 나기 때문에 P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음 두 개가 겹쳤을 때 거기에 다른 의 발음을 넣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에스프레소하고 에스프레소 이 두 개의 발음. 이탈리아어에서 출발한 이 단어가 영어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비슷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express 이 표현 에스프레소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침 출근길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진하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 뒤에 P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보고 가시죠. 영어에서는 S 뒤에 P가 오면 이탈리아어처럼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발음할 수 있죠. 한국인들은 쌍비읍 소리를 연결지어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까지 동시에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에 해당하는 발음이고요. spoon, spoon 이렇게 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옷과 쌍비읍을 동시에 표현했고요. 글자 자음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발음을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쌍비읍 소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푼 이 발음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 뒤에 P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쌍비읍 소리를 내면 영어의 발음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다른 커피 종류 중에 카푸치노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발음을 왼쪽에 썼고요. 오른쪽에는 이탈리아어 발음입니다. 마찬가지로 P가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이탈리아의 특성이기 때문에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렇게 표현했고요. 영어에서는 캐푸치노, 캐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어의 카푸치노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발음을 흉내내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P가 쌍비읍으로 소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읍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영어에서는 쌍비읍 소리가 변별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P읍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P 소리는 쌍비읍으로 나는 경우는 S 뒤에 해당할 때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카푸치노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영국 BBC 방송에서 2015년 9월 1일에 방송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프란체스카 수도승들이 입었던 후드하고 연관이 있는 표현이다. 우리가 후드티 하는 단어 있죠. 후드. 이 발음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후드가 없는 상태, 후드 없는 상태를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센사, 이게 영어하고 다르게 이탈리아에서는 이 즈 발음이 우리말의 쌍지읒에 좀 가까운 자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뭐 없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카푸치니 이 단어가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이 어원상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뜻은 후드가 없는 이런 뜻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던 커피에서 그 이름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원상으로도 아마 정확한 표현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이탈리아어에 관련돼서 이탈리아의 소위 말하는 영어의 without, 뭐뭐 없이에 해당하는 이 senza, 제가 발음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뭐뭐 없이에 해당하는 전치사하고 카푸치니 이 단어가 연결되어서 발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급하게, 뜨겁게, 정신 확 깨게, 그리고 쓴맛 그대로의 원액에 가까운 약간의 물만 섞고 한 모금에 그냥 털어넣는 그런 커피 형태였다면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인들은 그렇게는 못 마시겠어. 그래서 약간 더 묽게 원액 그대로의 쓴맛을 굳이 보지 않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만 뜨거운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서 묽게 만든 것이죠. 원액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를 소위 말하는 희석의 형태, 약간 더 옅은 맛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미국인 군인들이 이탈리아의 그 에스프레소에 물을 좀 더 많이 섞더라. 그래서 미국인들, 우리가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그러한 미국인들의 표현에서 아메리카노라는 이러한 커피 이름도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어와 미국 영어 그리고 우리말까지 연결지어서 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동시에 표현하는 글자 표기로
혼민정음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